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35번째 시간입니다. 일기를 또 공개합니다. 드라이브. 요즘 계절이 가는 곳마다 꽃들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었는지 혼자 보기 정말 아까울 정도다. 그래서 운동을 함께하는 회원 80대 두 분을 내 차에 모시고 남한산성을 한 바퀴 드라이브를 했더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어린이들처럼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고 좋아하신다. 가고 싶어도 운전을 못하시니까 오지 못했었다고 하신다. 남에게 부탁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또 임모수 회원님께서 내 차에 기름을 만땅 채워주시기까지 했다. 가면서 주유소가 싼 곳이 있다고 가자고 하시더니 만땅을 채워주신 것이다. 나도 고마웠지만 송구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그냥 태워드리려고 했었는데 기름을 채워주셨으니 미안한 마음이었다. 가끔 모시고 바람 좀 쏘여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어제 주일날에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4시경에 노구에도 성가대 함께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성가대를 함께 하시는 김광현 권사님이 계시다. 80세이시다. 모시고 남한산성 한 바퀴를 드라이브를 시켜들었더니 권사님 역시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자녀도 남편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이다. 차 안에서 그동안의 삶을 정말 고달팠던 삶을 이야기를 해주셨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으셨다. 권사님 나이 37살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7살과 8살 남매 두 애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네덜란드로 입양을 시키시고 혼자서 안 해본 일 없이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다고 한다. 몇 년 전에 다 자란 입양을 보냈던 남매가 50대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활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남을 가지셨는데 말도 통하지가 않지, 또 정서도 통하지가 않지, 서로 애틋한 정이 없다 보니까 서먹서먹하기만 하더란다. 왜 자기들을 버렸느냐면서 많이 서운해했었다고 한다. 그들이 외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해서 자살을 하려고도 했었다는 말을 하더란다. 그 후에 2번이나 더 한국을 왔었지만 집으로는 오지 않고 이 권사님은 집이 누추해서 집으로 초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만났다고 한다. 생모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었다고 말을 하더란다. 그들은 권사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셨다고 해도 오지 않을 거라고 권사님은 말한다. 나는 이걸 보면서 기른정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거 보면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중요한 게 확실하다. 권사님은 처음 나들이 하는 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다. 나는 어떻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기도 했다. 뭐가 있다고 남을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할머니 그 어려웠던 말을 들어주고 잠시 드라이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가끔 권사님을 만나고 외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 밥도 가끔 먹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봉사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집에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손만 잡아드려도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 권사님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며 식당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보리밥집에 차를 세우고 둘이서 맛있게 보리밥 한 그릇을 먹고 나왔다. 권사님 집에 모시다 드리고 나는 공원을 걸으면서 권사님이 들려준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18년 4월 16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지난 동계올림픽 때부터 남과 북이 대화를 하더니 드디어 오늘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었는데 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눈과 귀가 한국의 판문점으로 쏠렸다. 난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결과는 너무도 좋았다.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서로가 발전을 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단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합의서도 많이 나왔단다. 전 국민들이 눈물 날 정도로 고맙게 생각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강동지구 연합 여전도회에서 야유회가 있었다. 충남 하늘 물빛 정원으로 갔다. 밥을 먹고 만인산 산책도 하고 마이산 산책도 하고 하루 잘 놀다 왔다. 한 가지 불만이 있었다면 차 안에서 어느 권사가 레크레이션을 지도를 했는데 차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편을 짜서 게임을 하면서 갔다. 그리고 분장도 해라. 또 앉아라 일어서라 하는데 나는 정말 다치고 사고 날까봐 많이 걱정이 되었었다. 음악도 어찌나 크게 틀었던지 찬음리까지 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었다. 임원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차에서 하는 건지 불만이 있었지만 그런 불만을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갔다. 토요일 날이었다. 아침 운동을 지도하는 회원들이 만족해해서 오늘도 기분 좋았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살았다. 태천 토마토. 2일 전에 친구가 농사지는 태천으로 토마토를 사러 갔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 2분과 우리 교회 권사님 1분과 넷이서 갔다. 주유를 하는데 3만 원을 주셔서 감사했다. 친구네 도착을 해서 토마토를 실컷 먹고 10박스를 사가지고 왔다. 우리는 오면서 떡만둣국 집에 가서 좀 이른 점심을 먹었다. 식사비는 내가 냈다. 기름을 넣어 주셨으니 그의 담례로 내가 점심은 쏜 것이다. 찬성어머니 태천 토마토가 맛있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3박스를 샀는데 아들에게 구제 옷이 들어온 것도 있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올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오늘 출근길에 갖다 주었다. 우리 찬성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들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반겨주니까 나도 얼마나 기뻤던지. 집에 있는 애들에게 토마토를 썰어다가 주니까 맛있다며 잘들 먹는다. 흐뭇했다. 나는 가게도 나가야 되고 해서 가족들과 인증샷만 찍고 나왔다.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 참석을 하고 운동 끝나고 집에 오는데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는 회원 한 분이 커피집에 가서 차 마시고 가자고 나를 이끈다. 모닝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종교적인 대화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공동체로 또 갔다. 출근한 것이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8년 5월달입니다. 바쁜 연휴를 보내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휴가 되었었다. 토요일은 5일날 어린이날이고 큰손주 가족들이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었다. 아침 9시에 쑥기권사 태우고 독소 고려대 농장으로 쑥을 뜯으러 갔다. 작년에는 초파일날 갔었는데 조금 빨라서 그런지 어린 쑥이 많았다. 점심도 싸가지고 갔다. 5시간을 쉬지 않고 뜯었다. 쑥은 만족할 만큼 뜯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어찌나 피곤한지 죽을 맛이다. 쑥기권사는 집 나오면서 현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와서 너무 얄밉기도 했다. 올 때 나도 깜빡하고 현금을 안 가지고 왔었다. 도로비가 없어서 도로 집으로 가서 가지고 왔다.
수키 권사는 매너가 너무 부족해서 정이 떨어질 정도다. 피곤한 몸으로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쑥을 삶아서 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니 밤 9시도 넘었다. 이번에는 너무 힘들었다. 6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도 눕고만 싶었다. 예배 후에 NC백화점에 가서 찬성이 옷 한 벌을 사고 찜질방에 가서 푹 쉬니까 조금 피로가 가신다. 혹시 8일날 어버이날이라고 작은 아들이 오면 주려고 어린이날 인사로 우리 손주 옷 한 벌을 사다 놓은 것이다. 7일날 월요일날 대체 휴일날이다. 내 생각은 김광현 권사님을 모시고 드라이브하고 식사나 한 끼 대접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식도 없이 80대 노인이 혼자 계실 걸 생각하니 신경이 쓰였다. 9시경에 임모수 도우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승의 날 앞두고 황 선생님이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오늘 식사 한번 사고 싶다고 하신다. 임모수 도우님은 연세가 75세 정도 되셨는데 남자분이다. 남자랑 둘이 가는 것은 영 신경 쓰인다며 교회 우리 권사님 할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신다. 10시에 김광현 권사님을 만나고 임모수 도우님을 만나서 가평에 있는 장어집을 가면서 예쁜 공원에 들려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커피도 먹고 했다. 너무들 좋아하신다. 특히 김광현 권사님은 소녀처럼 좋아하신다. 누가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나오기가 정말 힘드신 권사님.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보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식당 크기도 대단하고 한 마리 3만 원 하는 것을 5마리나 먹었다. 임모수 도우님 거금 쓰셨다. 김광현 권사님은 덕분에 잘 먹었다고 하며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신다. 오는 길에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가서 뚝방길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서 내가 준비해간 과일과 쑥 부침을 먹으면서 푹 쉬었다가 4시쯤 집으로 왔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하루 살았습니다. 무사고 운전으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풍과 어버이날. 올해 권사 소풍을 경기도 한과 만드는 곳인 상암 산정호수로 갔다. 한가원과 공원과 호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침에 출발을 해서 평일날이라 차도 막히지 않고 잘 다녀왔다. 점심은 공원 안에서 먹었고 주변 잔디밭과 꽃들이 많아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찍어도 한없이 많이들 찍어댄다. 단체 카톡방에 수백 장의 사진들이 올라온다. 사진 공예라고 할 수도 있겠다. 회장의 신권사가 준비를 많이 했다. 권사들 야유회 때는 제발 목사님이 빠져주셨으면 한다. 남자분 혼자 오셔서 불편한 자리가 되곤 한다. 다들 희망사항이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다. 어버이날 이야기 좀 해야겠다. 오전에 작은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를 만나러 가긴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루 종일 6시가 넘도록 중국에 사는 큰아들 큰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가정의 인사치레는 여자가 알아서 해야 집안이 우애가 있는 것인데 우리 선율이 어머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평소에 문자나 전화는 전혀 하지 않고 살지만 이런 특별한 날은 좀 기억 좀 해서 안부 전화라도 좀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나서서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하면 서운하다고 할 것도 같고 나는 딸이 없다 보니 불편하고 외로울 때가 가끔 있다. 자식이 있어도 속에 있는 말은 못하고 산다. 아들에게 말했다가 혹시나 부부 싸움이라도 날까봐 조심을 하고 있다.
이번 일은 어찌나 서운하던지 큰아들에게 내가 문자로 아들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더니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아무 소식도 여태 없다. 그렇게 문자를 했다. 큰아들이 답장 오기를 여기 중국은 어버이날이 없어요 하고 답장이 왔다. 무슨 노래를 들어보라며 동영상하고 큰아들 문자 받고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동영상만 하나 보낸 것이다. 중국 간 지가 몇 년이 됐으며 전화를 하던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들 부부에게 너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선율이 엄mom은 오늘 11일이 되었어도 소식이 없다. 너무 생각이 없는 우리 며느님이다. 그때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찬성 어머는 말이라도 어찌나 이쁘게 하는지 고마웠다. 조금 있으니까 작은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통화 중에 엄마 마음을 헤아렸는지 총알같이 온다고 한다. 성남 보리밥집에 가서 만나기로 했다. 보리밥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도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식당으로 가서 아들 가족을 만났다. 카네이션이 꽂힌 화분과 함께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 보리밥도 맛나게 먹었다. 밥 먹고 식당에서 찬성이 옷 산 것을 전해주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난 큰 거 바라지는 않는다. 무슨 때나 그래도 관심과 서로 격려 문자를 바라는 것이다.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큰아들 가족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2018년 5월 일요일날 친구 모임 11시에 끝나고 하남 오리집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오늘 점심은 친구 상림이가 지난번 며느리 본 곳을 기념으로 밥을 산 것이다. 식사 후에 밖에 나와서 개를 하는데 이번에는 총무를 바꿔야 했다. 상림이 친구가 총무를 12년을 보면서 계금을 자기 돈인 양 여태껏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것이다. 회비도 관리를 잘 못해서 냈느니 안 냈느니 만날 때마다 옥신각신 하는 일이 생겼다. 나의 경우도 분명히 냈는데 나도 분명히 냈는데 안 냈다고 한다. 원성을 높이며 내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 나뿐 아니라 정금이 친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지가 캥기는 게 있는지 원성을 높이고 난리다. 고향 친구이고 평생 지내온 친구인지라 좋은 게 좋다고 회비 5만 원을 다시 내고 말았다. 나는 2번을 낸 것이다. 통장도 내가 총무 8년을 하고 마무리를 하며 물려준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을 쓰지 않고 모든 회비를 자기 통장에 자기 개인 통장에 넣어놓고는 사용한 것이다. 다음 총무로 해열이를 뽑았다. 앞으로는 총무를 3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종이 친구가 말하기를 상림이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으며 다음 총무에게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하는지 두고 보자고 말한다. 30년 넘게 친구 모임을 했지만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다. 돈을 냈는데도 안 냈다고 우겨대니 참 미칠 노릇이다. 장부도 없고. 이번에도 내가 태클 걸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를 뻔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친구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가탄신일을 보내며 날씨가 너무 좋다. 10시 반에 김광현 권사님을 모시고 하남 조정 경기장으로 갔다. 아침인데도 여러 단체에서 많이 나들이를 했으며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내가 좋아하는 생태공원과 뚝방길을 걸었다. 걷다가 쉬다가 반복을 하면서 4시간을 걸었다. 권사님은 연세가 80인데도 놀라울 정도로 잘 걸으신다.
간식도 준비를 해오시고 매너가 좋으시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취미가 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 오후 3시에 식당에서 막걸리 한 잔과 곤드레밥을 맛있게 먹고 밖에 나오니까 비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 권사님이 양산을 쓰고 나는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주차장까지 30분을 걸어와서 차에 있는 우산을 꺼내서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서 권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 권사님은 자식이 없이 혼자 살다 보니 대화 상대도 없고 교회에서도 마음에 맞는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들려주셨다. 결혼하실 때 남편이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을 했으며 속고 결혼을 한 것이다. 결혼 생활 8년을 하고 2년은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이다. 남편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했었다고 한다. 권사님 나이 37세 때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남편이 본인이 죽기 전에 애들을 해외에 입양을 남편이 입양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병원에서 밤 12시에 눈을 감았는데 혼자서 시신을 일자로 쭉 펴놓고 붕대로 감아놓고는 이불로 시신을 덮어놓고 간호사에게 남편이 사망했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정말 오싹한 이야기였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죽은 시신을 여자가 혼자 만져서 붕대를 감았다는 건 나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로 들렸다.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쓸 것 같은 이야기들이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시간은 6시 20분을 지나고 그쯤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24일 날이다. 강동지방 권사회에서 연합으로 야외 예배가 있었다. 한 교회에서 4명씩 39명이 갔는데 나에게 연락이 왔기에 80대 노권사님 한 분 모시고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해서 권사님을 모시고 갔다. 정동진 부채길과 솔향기 수목원을 갔었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모시고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차 안에서 퀴즈 맞추기 대회가 있었고 노래 부르기 또 춤추기가 있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권사님을 응원을 하며 앞에 세워드리자 뭐든지 잘하셨다. 덕분에 차 내에서 기립박수와 풍성한 상품도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누군가가 동행해 주지 않아서 외로우셨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연세다. 오늘 정말 잘 모시고 왔구나 생각을 했다. 점심도 회와 매운탕으로 잘 먹었다. 회비 2만 원을 내고 상품은 6, 7만 원어치를 받아가지고 왔다.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까 8시였다. 오늘 피곤했지만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